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방구석 개발자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하게 될 내용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디자이너의 동시 사용에 대한 건데요. 이 둘을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좋은데 대부분 모델러 분들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는 툴의 사용에 대해 막연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세션을 만들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은 모델링과 텍스처링 책에 최근에 참가를 했었고요. 인터넷에 각종 서브스턴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섭디 모임도 주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 텀이 좀 길어서 비정기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야망은 한국 서브스판을 제가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데 있어서 에셋을 만들어주신 최용재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예제, 옆에 나오는 캐릭터 이거를 작업을 해주셨고요. 위메이드에 재직 중이십니다. 서브스턴스 만능주의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스파이예요. 메가스캔을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다음에 내년에 NDC에 오고 싶다고 하시니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목차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타이틀에서 말을 했죠.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브스턴스 서포터라는 개념이 조금 나올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뭔지 그런 거 설명하고요. 할 수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포터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부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업 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기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에셋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미리 양해를 구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션 자체가 1시간 하기엔 조금 적고 30분 하기엔 조금 많아서 좀 빡빡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 툴이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을 하는 바람에 살짝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화면은 막 왔다 갔다 하고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섭디는 누구의 것인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 배경 모델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일단 섭디로 만들 수 있는 게 타일링 텍스처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배경 모델러가 쓸만한 머티리얼 같은 거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두 번째로는 TA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근데 그냥 배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분이 좀 많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섭디 사용 시에 코딩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네 번째 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세션에서는 코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섭디는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느 파트가 섭디를 써야 하는지 저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들 적어놨죠. 지금 모델러, 이펙터, TA 모두 유용하게 쓸 방법이 다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디라는 툴을 좀 깊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그 활용의 폭을 좀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펙트, 이미지, 램프 맵 같은 것도 다 만들 수 있고요. CG 이외에 그냥 이미지 편집 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모델러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조금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이미지 만드는 툴이라기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소형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유저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지 PBR 머티리얼을 제작하는 데 용이한 기능들, 렌더링 기능들, 모델링 임포트 기능 등이 추가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그냥 이미지 편집 툴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써놨죠. 포토샵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캐릭터 모델로도 섭디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물론 단순히 머티리얼 만드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죠. 일단 서브스턴스 서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포터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롤 하시는 분들은 서포터란 말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골자를 말하자면은 메인 작업자의 삶을 좀 부드럽게 윤택하게 해준 존재가 서포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있으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이언맨은 자비스가 서포터를 하고 스파이더맨은 네드가 서포트를 하죠. 그리고 우리 베인은 룰루가 서포트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트팀의 분쟁이라는 대화, 아트팀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캐릭터 보세요. 꽃무늬, 꽃잎 개수를 도대체 몇 개로 할 것인가. 되게 조금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는데 이런 논쟁이 많이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지만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렇게. 자, 근데 막 나가자는 사람도 분명 생길 수 있어요. 그냥 꽃잎 하나 만들어 놓고 돌려가면서 찍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이럴 수 있죠. 꼭 트롤로 느껴있기 마련입니다. 버섯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굴러야죠.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굴러야지 별 수 없어요.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원형으로 패턴을 배치해주는 프로시주얼 알파를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PPT 써져 있는 걸 읽기만 하는 것 같은데 배치 개수, 위치, 회전 각도, 크기, 색상 뭐 이런 거 싹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의 윗부분은 패턴의 위치, 개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패턴의 아랫부분은 돌리는 패턴 자체가 또 프로시주얼 알파일 경우에는 패턴 자체도 뭐 온오프 파라미터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충 이런 변화를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화살표 근처에 원 테두리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엔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개수가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페상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잎 하나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파라미터 조정만 하면 5개, 4개, 8개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잠깐 개발자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개발자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사실. 프로그래밍, 아트, 기획팀 모두 시간이 중요하고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쓰는 게 맞겠죠. 심지어 퀄리티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 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서포터한테 뭐를 부탁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룰루라는 캐릭터한테 뭐 적 좀 끌어당겨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블리츠 크랭크 거예요. 룰루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를 부탁을 해야지 다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걸 부탁을 하면 제대로 안 해주겠죠. 아니면 못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포터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작 가능 에셋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프로시주얼 알파, 머티리얼은 뭐 익숙하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제너레이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제너레이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마스크 생성기죠. 그리고 필터, 뭐 블러 같은 필터를 또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툴즈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과 알파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죠. 저희가 나사를 막 박듯이. 그리고 일부 에셋 같은 경우는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지금 헤어를 예시로 들었는데 ID 맵을 잘 사용한다면 매핑 자체를 완전히 다 자동화할 수도 있는 강력한 기능이고요. 그건 밑에 바로 적어놨죠.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는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서브스턴스 페인터 새벽에 패치하는 기능 중에 다이나믹 스트로크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작이 가능해요. 오늘 슬라이드에서 다루는 내용은 요거 3가지고요. 다이나믹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이 3가지 내용을 다 한 뒤에 잠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너레이터와 스마트 마스크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합니다. 스마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레이어 같은 거 올리고 레이어 합성 옵션을 변경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 에셋이에요. 실제로 스마트 마스크를 사용을 해보면은 마스크 레이어 스택이 하나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여러 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나만 올라가게 돼요. 레이어 스택이.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디자이너에서 만들어 임포트하는 에셋이고요. 사용 편의를 비교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스마트 마스크가 훨씬 더 불편해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유저가 직접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하나만 있는 게 제너레이터로 만든 마스크고요. 보시면은 마스크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네, 밑에는 스마트 마스크 같은 경우인데요. 스마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 스택이 여러 개가 동시에 쌓여서 하나의 이펙트를, 하나의 마스크 효과를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든 옵션을 전부 다 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는 제너레이터의 사용성을 더 높게 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너레이터가 제작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사용은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근데 제작하는 것도 더 섭디에서 만들어 임포트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섭의 마스크 중에 마스크 빌더라는 마스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게 한번 써보면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모든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싹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섭의 내부에서 확인하면서 하기엔 번거로운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섭디에서 그거를 만들어 제너레이터화 시킨 다음에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이제부터 실제 활용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머티리얼은 잘 알고 계시죠?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프로시주얼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예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 간단하게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한복 같은 데 들어갈 무늬를 생각하고 만든 건데요. 보시다시피 팔각형으로 움직이는 문양도 되고요.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두르는 모양도 가능하고요. 아까 왼쪽 팔각형에서 지금 두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발표 자료를 제작하면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거를 브러쉬로 생각하는 걸 상정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브러쉬로 찍어대는 거를 예상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우리 용재님께서는 이거를 필레이어 마스크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이걸 필레이어로 쓰든 알파로 쓰든 그거는 작업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는 뭔가 주어진 툴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사용도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아티스트의 창의성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과연 그 에셋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일반적인 알파, 이미지로 된 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서브스턴스 아카이브 파일, 그러니까 SBS AR 파일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작만 하면 사용법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시죠? 패턴. 자, 이제 활용 사례 2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너레이터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임포트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월드스페이스 노멀의 특정 채널을 마스킹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앞부분, 저희가 보는 앞부분만 마스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금 시간이 빡빡할 것 같으니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풋으로 월드 노멀을 받고 각 채널을 뜯어서 각 채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스위치 노드를 사용한 다음에 히스토그램 셀렉트를 사용해서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트라스트를 사용해서 마스크 대비를 좀 높인다는 얘기고요. 아웃풋 노드 유사지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빡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슬라이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인풋 노드 같은 경우에 모든 채널에 다 적용이 돼야 되면은 인풋 노드는 하나만 쓰고 유사지는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정 채널로만 받아와야 되는 경우 특정 채널 수만큼 인풋 노드를 다 만든 다음에 유사지를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할 때는 아까 제너레이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너레이터로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SBS AR 파일 같은 경우 임포트 할 때 옵션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너레이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드 스페이스 필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만든 필터는 그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제너레이터랑 조합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월드 스페이스 노멀에다가 엣지웨어를 곱해서 정면을 바라보는 부분에만 엣지웨어가 들어가게 작업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너레이터 수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계속 되는 대로 만들어서 임포트 한다면 아티스트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헤어 에셋을 자동 매핑하는 거고요. 서페로 헤어 만드는 법이 아마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 동영상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섭디 에셋화 시킨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그래프를 갖고 오긴 했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서페 그 헤어 에셋 만드는 영상을 보고 섭디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풋 노드 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아웃풋 노드가 여러 개잖아요. 아웃풋 노드가 여러 개면 이렇게 유사지를 전부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베이스 컬러는 베이스 컬러에 맞게, 노말은 노말, 뭐 이렇게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페 신기능인 그 다이나믹 스트로크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이나믹 스트로크가 뭐냐면요. 스트로크를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브러쉬의 설정이 계속 바뀌는 걸 뜻해요. 지금 간단하게 만든 거라 되게 단순하지만 자세히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계속 긋고 있죠. 근데 새로 만든 에셋을 하나를 임포트를 할게요. 여기 다이나믹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알파로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 뉴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거에 지금 이상한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여기 표시가? 이게 다이나믹 에셋이란 뜻이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자, 걷는데 크기가 계속 변하죠. 이렇게 스트로크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기능이 오늘 새벽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섭디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섭디에서 만들어서 세팅을 하고 임포트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저 깃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하는 건 개인의 작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깃은 공유 또는 버전 관리에 의의가 있는 솔루션인데요. 섭디 파일은 사실 소스 코드라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까보면 다 소스 코드입니다.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서브스턴스 아카이브 파일이고요. 그림 파일 공유의 문제, 시간이 빡빡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애초에 그림 파일 프로시저럴 기능은 없죠. 프로시저럴 알파처럼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바뀔 때마다 다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머티리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 컬러는 베이스 컬러대로 따로 임포트하고 베이스 컬러에 따로 적용을 시켜주고 이거를 모든 맵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잠시만요. 빨리 지나갈게요. SBS AR 파일을 사용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유사지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도를. 그렇게 되면 서페 임포트 할 때 자동으로 다 맞춰줍니다. 채널을. 꽤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섭디 파일이 코드라고 했는데 코드라면 이걸 프로그래머들이 코드 공유하는 방법을 좀 빌려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 이게 공유도 되고 버전 관리도 되는 아주 좀 편리한 툴인데 물음표를 지금 2개나 박아놨죠. 프로그래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재밌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깃 사용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게 깃 풀만 하면 해당 폴더 내 변경사항을 저희가 모두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팀원들마다 다른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랑 SBSR 파일 공유, 장단점을 서로 특징을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파일, 고정된 이미지, 프로시저로 안 됩니다.
머티리얼, 유사지 설정이 안 되니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서브스턴스 아카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유사지 설정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그냥 임포트만 해서 적용만 시키면은 모든 채널의 이미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편하겠죠? 이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버전 관리 이야기도 그림 파일도 SVN 같은 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지만 제가 경험상 Git만큼 편하진 않았어요. Git 사용 권장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림 파일은 Git에 넣기엔 용량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강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SBS AR 파일을 안 쓰는 게 잃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서페를 사용한다면 SBS AR 에셋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Git이 좀 어렵긴 해요. 이거 근데 Git GUI 정도는 제가 사용을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쓸데없이 파일 이름을 길게 붙이면서 다 끝났어, 엔드게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의 고충, 컴플리트 놔두고 가끔 우는 프로그래머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고통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이미지만 임포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빨리 할게요. 버전 관리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특정 폴더에 넣어놓고 그 폴더는 버전 관리에서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프로그래머 팀에 한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어요. 급하게 왔는데 드디어 결론입니다. SBS AR 에셋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팀 입장에서도 그래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섭디랑 친하게 지내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때까지 사례는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섭디 활용의 스펙트럼을 넓게 보자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한 대로 모든 포지션이 그림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배경 모델러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